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기본 프린트를 풀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나갔던 지난 문항들 있죠? 기본 문제 밑에 달려있는 유제 문제들은 다 풀어오시면 될 거고. 됐어요? 오늘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시 프린트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셀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먼저 끝낼 거예요. 알겠지? 정성만 꺼내면 되고 프리노트 꺼내야지. 프리노트 책은 안 꺼내셔도 돼요. 책은 없어서 프리노트만 있어도 상관없어.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지수법칙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게 되면 x의 n제곱근 a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기는 하다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했었어. 그렇지? 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우리는 지수법칙에서 이제 뭘 또 보게 될 거냐면 이런 새끼의 형태의 아이들도 보게 될 거라. 지수를 이제 실수 범위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수 범위 확장이 되기 때문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씁니다. 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사실은 가장 핵심만 보면 요만큼만 보시면 되는데 이해됐어? 병아, 네. 이해되냐고? 네. 요만큼만 보면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곱셈 공식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기본 문제 4번을 볼까요? 써있는 게 1번에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에 a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4분의 1제곱에 그 다음에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우리가 합차는 이제 같은 녀석의 제곱에 다른 녀석의 제곱을 뺀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a의 4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b의 4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의 형태가 a의 4분의 1제곱은 사실은 뭐가 될 거냐면 a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b의 2분의 1제곱이 될 건데 이 뒤에 우리가 또다시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또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 네.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정리하면 뭐가 될 것이냐면 a-b가 될 겁니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a-b의 a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써있으니 우리는 이걸 뭘 하자는 거냐면 여기 나누기죠. 중간 과정은 a라고 하는 녀석을 a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a-b를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원래는 같은 녀석 두 녀석의 차를 쓰고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뺄 거고 뒤에 거에 제곱을 쓰시게 되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가 되시는데 이 녀석을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결국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이 식의 정리된 값은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이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같은 방식에서 기본 문제 5번에 대한 걸 볼까요? 자, 1번에 x 2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냐 미안해. 이 녀석을 4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x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각각 제곱을 하시면 얘가 되는 거지. 각각 제곱하면 맞지? 맞아? 네. 각각 제곱을 못하니까 동시에 제곱을 하되 그때 필요 없는 녀석을 갖다 버리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를 제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의 제곱 때문에 얘가 나올 거고 뒤에 거의 제곱 때문에 얘가 나올 건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2배 값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면 뒤에 거의 2배면 앞에 거랑 뒤에 곱하면 1이죠? a의 x의 2분의 1제곱과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곱하게 되면 x의 0제곱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 녀석이 2가 될 거니까 여기서 2를 갖다 버리시면 되겠지? 그러면 16에서 2를 뺄 거니까 14가 되는 거니? 됐습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얘를 구했으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방식에서 뭐 할 거야?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의 2배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되겠죠. 16의 제곱이면 얼마? 14의 제곱이야. 14의 제곱. 196이니까 2 빼니까 194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앞에 거 있는 녀석의 세제곱의 형태고 뒤에 거 있는 녀석의 세제곱의 형태니까 각각 세제곱 해주시면 좋겠지만 각각 세제곱 못할 거니까 합쳐서 일단 세제곱을 때릴 거야. 그러면 앞에 거에 세제곱 나올 거고 뒤에 거에 세제곱 나올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곱해서 3배한 녀석이 나올 텐데 그게 뭐가 될 거냐면 3x 2분의 1제곱이 나오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빼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곱하기 3배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를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니?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2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번.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갖고 해가지고 이 녀석이 7이라고 했는데 자 x가 1보다 크니까 x 마이너스 1제곱은 x의 역수잖아. 그래? 네. 그러니까 1보다 작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x가 1보다 크니까 역수는 1보다 작을 거고 0보다는 클 거고요. 근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어떻게 한 거니? 이 녀석의 2분의 1제곱 여기다 2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구영아 네. 이거요 똑바로 하자. 네. 여기다 2분의 1제곱 했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1제곱 해도 x는 여전히 1보다 크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도 여전히 얘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대지. 우리가 이 녀석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사실 이 녀석이 양수입니다를 준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뭐에서 쓸 거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됐어? 우리가 이제 a 빼기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었냐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루트를 씌워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4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될 거야.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그냥. 됐지? 근데 이 식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안에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쓴 건 이 새끼 양수라고 했을 거 안 쓴 거고.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은 여기다 7을 갖다 넣으면 루트 5가 되시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배우는 지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오늘 지수 말고 로그도 좀 할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나눠져 있죠. 얘 구하라는데, 자, 여기 볼까요? 자, 이 녀석은 사실 얘죠. 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니?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3의 6제곱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2번은요. 자, 이런 형태의 문항이 나오면 아이들이 대부분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값은 2의 2x제곱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면 돼요.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크기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위아래 분자와 분모에다 2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식의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2의 2x 플러스 1 2의 2x 마이너스 1이죠? 4분의 2겠지? 2분의 1이고요. 맞습니까? 태연아 맞니? 그럼 3번도 같은 방식에서 풉니다. 2의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고 밑에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양변에 2의 위아래 2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2의 2x의 제곱 플러스 1의 2의 4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은 밑에가 3 더하기 1이 될 거고 위에가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이 되시겠죠? 됐니? 그럼 위아래 뭐 할 거냐면 똑같이 3을 곱할 거야 또 맞아? 네. 고영아 네? 좀 차려라 이제 좀 차려 있는데. 자 곱해서 밑에가 12죠? 맞지? 그러면 이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나오겠지? 더하기 1 나오겠지? 12분의 28 자 4로 나눠지죠?
3분의 7. 7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 안 한 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지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분수의 지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숙제로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준 게 아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줬던 프린트 있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프린트를 어디까지 해오실 거냐면 끝까지? 네, 끝까지요. 해서 오시면 됩니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봐야 2장 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 다 해오시고요. 됐지? 네. 그 다음에 정성은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1-9? 아니야 1-3까지만 할 겁니다. 천천히 나갈 거야 처음에. 천천히 나갈 거야. 됐지? 3이요. 네, 유제 3번까지만. 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죠. 됐니? 네. 자, 정성을 더 나가긴 할 건데 잠깐 센 좀 볼까요? 센도 숙제가 나갈 거예요. 센이 숙제가 좀 많을 텐데 센은 유형 10번, 즉 79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은 숙제가 좀 많을 거야. 우리가 금요일날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을 거니까 그리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책 정독하는 거 좀 더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수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 다음 장 로그라는 걸 진행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 좀 봐봐. 로그의 시작은 이거야. 로그를 왜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2에 1제곱은 2죠. 2의 2제곱은요? 4입니다. 3이라고? 4 아니야? 4요, 4. 야,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4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2의 1제곱보다 4인 2의 x제곱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뭐라고 x가 실수 전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라는 건 2의 x제곱이 3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죠. 그럼 저 x는 얼마야? 3의 루트, 아니구나. 이거를 표현을 하고자 배우는 게 로그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로그 2의 3이라고 불러요. 자, 표현 방식은 좀 이따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뭐 지금 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근데 봐봐. 결국은 뭐냐면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3이 되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2를 몇 번 거듭해야 3이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x를 뭐라고 로그 2의 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무슨 소리냐? 오늘부터 배울 이 로그는 반드시 뭐다? 이 새끼는 사실 수? 네, 수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수죠. 네. 그러면 얘는 수 중에서 실수? 실수죠. 네. 그러면 얘는 뭐겠어? 실수 중에서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 무리수? 네, 무리수가 될 거예요. 무리수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무슨 소수? 비순환 무한소수. 네, 비순환 무한소수. 자, 로그는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네? 로그는 비순환 무한소수. 진짜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로그 2의 4. 아니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럼 이거 약간 네. 표현이 안 되는.
네, 우리가 로그로만 표현되는 이 숫자들은 뭐다? 무리수기 때문에 비수랑 무한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를 배울 때 뭘 배우셨었는지 기억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네. 얘도 그거를 배울 겁니다. 아, 알겠어요? 무리수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정수 부분 뭘까요? 예측할 수 있겠니 혹시? 로그 2의 3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저 식에다가 1을 뺍니다. 정수 부분. 아, 정수분요? 네. 1입니다. 왜? 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이죠. 맞죠. 정수 부분 1입니다. 소수 부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 로그 2의 3에서 1을 빼면 되죠. 네, 이런 형태의 이제 애들을 배워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표현이 안 되는 거듭 제곱을 표현하고자 만든 것의 표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실수에 해당한다. 숫자다. 분명히 숫자다. 숫자니까 계산이 가능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배워보자. 왜 배우는지는 설명을 했으니 로그의 정의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거듭 제곱을 배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한 걸 배우고 있고요. A의 x제곱을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 x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수. 지수다. 여기 써있는 a를 뭐라고 불렀죠? 밑. 내 책가루 어디 갔어? 여기. 얘가 밑이다. 여기 있는 녀석을 진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지수 부분이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A 값은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쵸? 꼭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 원래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해도 되지? 근데 우리 무슨 제곱한다고 했냐면 루트 2제곱 할 거라고 했어. 마이너스 2의 루트 2제곱을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2의 루트 2제곱은 양수겠지. 양수는 어떤 짓을 해도 양수니까. 네. 그 곱하거나 나누는 걸로는 그렇죠. 양수끼리. 네. 원래 이제 너희들 연산에 대해서 안 배우셔서 그러는데 이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양수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는 양수끼리 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네. 그러니까 n은 양수야. 그러면 양수가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거냐? 이 n도 뭐가 돼야 돼? 양수.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할 거면 밑이 1인 거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a가 1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부분을 밑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이 0보다 크다.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거듭 제곱은 뭐가 된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고 밑조건은 양수다 1이 아니셔야 된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셔야 된다. 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로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의 기인한 녀석은 왜 나왔다라고 했냐면 2의 거듭 제곱이 3이 되는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한 새끼를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x를 구하고자 한다. 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됐니?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쓰냐면 로그 a n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다? 똑같이 밑이고 n도 진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여기 써 있는 A나 N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뭐를 만족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써 있는 이 조건과 진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리고 이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지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수를 우리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거다. 이 녀석도 요게 꼭 머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로그는 지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고 AX A의 X제곱 N이라고 했을 때 저 X의 값을 로그 A의 N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A는 미시기 때문에 0보다 크셔야 되고 1이면 안 되시고 여기서 N은 진수기 때문에 0보다 반드시 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2의 x제곱이 3이 되는 거를 못 구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로그 2의 3이라고 부른다. 됐니? 네. 그러면 3의 x제곱이 27이라면 표현 방식으로 x는 로그 3의 27이지만 27을 3의 거듭제곱의 형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잘 보시다. 밑 3을 몇 번 제곱해야 27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x의 값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3이라고 부른다. 누구 거 갖다 쓴 거다? 이 새끼 지수를 갖다 떼서 여기다 쓰면 된다. 하지만 여기는 둘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였죠. 됐어? 네. 어렵니 표현하는 거?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습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지수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수로 계속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5가 있어요. x제곱이죠? 얘가 25분의 1이에요.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x는 로그 5의 25분의 1. 1이고 25를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렇지 로그 5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지수값은 결국 마이너스 2의 값이다.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봅시다. 로그 x 마이너스 1에 됐니? 5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있다 라고 합시다. 됐니? 네. 얘가 실수이기 위한 x의 범위를 찾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좀 더 올릴게요. 7까지 올리셔야겠다. 답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다예요. 고영아 얘들?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밑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 x 플러스 1이라는 조건에서 x 플러스 1의 값은
양수이지만 x 플러스 1의 값은 2가 되면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됐어? 네. 여기 있는 진수 7-3이라고 3x라고 하는 조건에서 7-3x는 0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2는 아니셔야 되는데 3분의 7보다 작으셔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시고 2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로그가 대충 뭔지는 이해가 돼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을 잠깐 쉬었다 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잠깐 쉬라. 자,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정석에 있는 문제를 좀 잠깐 다뤄볼 건데 보기 문항들을 좀 보자. 자, 1번 문항에 4의 제곱이 16이다. 이걸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2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4의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자, 2번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0.0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0.01입니다. 됐어요? 3에 자 9의 2분의 1제곱이 3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9의 3이다. 참고로 밑의 사이즈는 지수의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 쓸 때 쓰는 사이즈랑. 그렇지? 좀 작게 쓰란 소리지. 보기 2번에 그러면 이번엔 작은 대로 로그를 지수로 설명을 할 거니까 1 2는 아니지 로그 10의 1은 0 로그 10의 1은 0이다. 자, 밑이 10인 거죠? 맞지? 맞냐고. 네. 지수가 0이고 진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밑의 지수 제곱은 진수다. 그러니까 10의 0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됐니? 자, 두 번째. 자, 로그 3의 243이 5이다. 마찬가지로 밑이 3, 지수가 5, 진수는 243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나요? 네. 자, 세 번째 로그 25에 5는 0.5다. 자, 밑이 25, 지수가 0.5, 진수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일 번에 자, 로그 3의 x-2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 밑은 3이니까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거 맞지? 네. 진수 x-2의 제곱이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러려고 하면 x의 값은 2가 아니면 되죠. 됐어? 됐니? 네.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아, 범위를 뭐라고 했어? 범위로 쓰라고 했잖아. 범위니까 실제로 이 녀석의 범위값 쓸 때는 x가 2보다 작거나 x의 값이 2보다 큽니다로 쓰셔야 범위인 거야. 맞지? 자, 2번에
로그 x 플러스 2에 3. 자, 어차피 진수는 양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지수만 이제 잡아주면, 밑만 잡아주면 될 거고, 위쪽 거는 양수이면서 2가 아니다. 1이 아니셔야 되는 거지. 양수이면서 1이 아니려면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셔야 되는 거고, 1이 아니기 위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셔야 되는 거지. 자, 이걸 범위로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x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럼 3번에 로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밑도 진수도 다 잡아줘야 되니까. 자, 밑이 지금 보면 x 마이너스 2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값은 0보다 크셔야 되고 x의 값은 1이 아니셔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가 1이 아니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x 4x 마이너스 3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바꿔 말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은 0보다 작으셔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의 결론값은 2보다 클 것이고 3이 아니셔야 되니까 3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가 되실 거고, 그치? 이쪽에서 갖고 있는 범위값은 뭐가 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1보다는 클 것이고 3보다는 작을 겁니다. 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셔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가 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풀어볼까요? 기본 문제 넘어가시죠. 다음 등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이라고 하는 녀석 1번은 로그 8에 0.25가 x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8에 x제곱이 0.25다. 이 뜻이죠. 0.2하면 얼마냐? 4분의 1이시죠. 8이니까 이 녀석은 2의 세제곱의 x제곱, 2의 3x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4분의 1이니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 겁니다. 그냥 됐어? 네. 맞아? 왜 뭐 이상해? 태연아 뭐 이상해? 아 책에 0.5로 돼 있어 그랬건? 네. 이게 오탈자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책을 좀 내 것도 만든 건데 오탈자는 골칙이야. 그 문제 풀면서 오탈자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정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오탈자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책에 있는 걸로 풀자. 우리는 그냥 그러면 5로 보면 얘 5로 쓰면 될 것이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겠다. 됐니? 네. 근데 어차피 굳이 이거 오탈자 보실 필요 없잖아. 3분의 1이면 되겠네. 됐죠?
자, 2루트 2니까 일단 2루트 2로 쓸 건데. 자, 2루트 2는 2의 거듭제곱으로 얼마죠? 2에 2분의 3. 네.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 2의 2분의 3제곱일 거고 거기다가 x제곱을 했으니까 2분의 3 x제곱이 되시겠지? 됐습니까? 64는 2의 6제곱. 6제곱. 그럼 x는 4가 됐습니까? 그럼 얘는 바꿨으면 x의 제곱이 81 됐네? 네. 그러면 81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려면 9의 제곱 네. 됐어? 그럼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9냐? 맞아요? 아니. 네? 네. 아니. 구조 그냥 구조. 왜? 밑 조건이 A가 그렇죠. 있고 같다니까. 밑조건에 의해서 x는 양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9가 되셔야 돼요. 자, 5번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켜도 돼. 얘가 이 3분의 2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제곱 때리면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도 2분의 3제곱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x는 3의 제곱의 전체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의 3제곱 x는 27이다. 맞아요? 자, 얘는 밑이 25, 지수가 1.5, 진수가 x. 그러니까 25에 1.5제곱이 x다.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x다. x는 125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요 로그의 이 녀석 로그의 이 부분이 진수인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6의 지수 1제곱이 로그 64의 x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도 되니?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잘못 봤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인가? 맞지? 자, 64가 및 지수가 6분의 1 이 녀석이 x인 거죠. 얘가 2의 6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은 2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 로그의 성질까지 얘기를 할 건데 로그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리고 또 안 풀리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요 설명을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하는 것까지 끝내고 문제풀이는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잘 보도록 하죠. 자, 로그의 성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거라서 A가 양수, A는 1이 아닌 밑을 이제 얘로 갖다 쓸 거고요. 됐니? 진수를 X랑 Y로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성질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첫 번째 성질. 로그 A의 1은 0. 왜 0인가? 라는 걸 보실 건데. 자, 밑이 있는데 몇 번을 거듭 제곱해야 1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한다고? 0제곱을 하면 1이라고 했으므로 로그 A의 1은 0입니다. 그치? 자, 로그 A의 A예요. A를 몇 번 제곱해야 A가 되니? 네, 한 번이요. 그러니까 이 값은 1입니다. 그치?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로그 A에 X가 있습니다. Y도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요. A의 Y입니다. 고개를 왜 끄덕여? 이게 그죠? 이해돼? 네. 왜? 저는 아니 진짜 이해했는데. 뭔데? 아니 그 곱할 때 응. 지수가 A의 몇 제곱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내 같은 이 위치 같을 때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곱해주면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번엔 더럽게 줘서 자, X라고 하는 게 A의 M제곱의 형태를 띈다. Y라고 하는 게 A의 N제곱의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로그 A의 X는 M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Y는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치? 근데 X, Y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형태의 아이들이면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로그 A의 X, Y면 M 플러스 N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로그 A, X, Y는 M 플러스 N인데 로그 A, X, M 더하기 로그 A, Y N과 같을 것이다.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안에 있는 녀석의 진수의 곱은 로그 밖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어요? 빼주지 않을까요? 자, 같은 방식에서 생각을 합니다.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 Y라고 쓰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방식, 표현 방식대로 얘기를 하면 Y분의 X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쓸 거냐면 A의 M-N이라고 쓰게 될 거고, 이걸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A의 Y분의 X는 M-N입니다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그 밖에 있는 녀석, 로그 안에 있는 녀석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밖에 차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네 번째 i와 다섯 번째 i를 같이 쓸 건데요. 저기 바람. 여섯 번째까지 써야 되는구나. 오늘 배운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아까 같은 방식에서 a의 x제곱을 x라고 하는 녀석을 a의 k제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로그 a의 x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 네. 그러면 x의 n제곱이면 로그 nk니까 맞지? nk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 a의 x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nk입니다. 로그 ax는 k죠? 그래서 nk는 nk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진수 위에 있는 거듭 제곱은 8조각이라는 거죠. 거꾸로 튀어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한번 얘도 똑같은 방식의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방식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녀석을 a의 m제곱으로 표현하려면 m분의 k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맞지? 네. 그럼 이걸 갖고 로그를 쓰게 되면 m분의 k가 로그 a m제곱의 x인가요? 네. 그러면 결국 뭐 한 거야? k를 m으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k를 m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쳐나가? 밑으로, 분모로 뛰쳐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분모로 뛰쳐나간 새끼랑 분자로 뛰쳐나간 새끼가 혼용된 거니까 n분의 n의 로그 a의 x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야. 더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문항들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